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김밥집을 하나 차리기로 했습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단단히 하는데 그 준비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 우선 저희는 좋은 재료를 쓰면서도 이상적인 배합을 통해서 원가를 다른 업체에 비해서 30%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으면서도 월세가 싼 입지를 선택했죠. 두 번째, 마케팅 관련해서는 제 동생이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활발하게 홍보하고 피드백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방 아줌마를 한 명 모셨는데 주방 아줌마가 요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메뉴를 저희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10개 정도 테스트하면 2개 정도 실제 제품화하고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엑셀로 수입과 지출을 매일매일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원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김밥집은 직원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가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추진력 있고 행동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실제 가게에 도움이 되고 전부 다 우리 가게가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김밥집이 잘 돼서 유명해지면 체인점 사업도 하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에게 적절한 포상도 줄 생각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 잘 때마다 우리 김밥집이 올해보다 내년에 매출을 얼마나 더 올리고 평균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자, 이상이 필립 피셔가 생각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 대상이 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좋은 가격에 시장에서 찾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우선 필립 피셔는 벤저민 그레이엄과 함께 현대적인 투자 이론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처음으로 성장주 개념을 월스트리트에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필립 피셔는 기업의 질을 중요시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워렌 버핏 할배도 그레이엄과 피셔를 본인의 스승으로 뽑았습니다. 이분이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종목들은 1950년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모토로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1980년대에 그리고 모토로라는 2000년대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길게 투자했죠. 이제 앞선 내용들을 정리하면 낮은 생산 원가를 포함하는 높은 이익률, 강력한 마케팅 조직, 탁월한 연구개발 능력, 탁월한 재무 능력, 이런 능력이 있는 조건을 갖춘 회사가 좋은 회사의 기본입니다. 위의 내용 중에 나머지는 사업보고서나 신제품 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마케팅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건을 안 사지만 홈쇼핑 채널을 안 지우고 다 살려놨거든요. TV에. 마진 자체는 크게 좋지는 않겠지만 판매망이 으로서 의미는 있고 일종의 마케팅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홈쇼핑에 자주 나와서 완판 이런 말 뜨면 TV 광고나 그런 말도 뜨고 TV 광고나 인터넷 광고 같은 게 자주 노출되면 이 회사가 마케팅을 잘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직원들의 살아있는 정신을 필립 피셔는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최고 경영진이 여러 명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여타 경영진보다 월급이 현저하게 많으면 조금 경계하라. 왜냐하면 독단적인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가도 살펴보고 최고 경영진이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기꺼이 감내하는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자, 조금 더 큰 틀에서 이상적인 회사는 한마디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내면서 성장하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를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전반적으로 증권가가 그 회사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전체 주식 시장에서 이 회사가 어떤가. 다음, 동종업종에서 이 회사가 어떤가. 마지막으로 회사 자체가 어떤가.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타이밍 관련해서는 증권가의 평가가 실제 가치와 괴리가 있고, 그 괴리율이 크면서 대중의 관심도가 적을 때 투자를 시행하면 보수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필립 피셔는 투자할 때 군중과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올바르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특정 주식이 특별한 전망에서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갑자기 급락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판단은 이런 거죠. 이 책에서 드는 예시는 전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넘어갈 때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전차 관련 주식이 폭락했을 때, 아, 이게 조정이구나 생각하고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품 회사 중에 핸드폰 키패드 만드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전부 다 터치 패널 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때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 회사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사게 되면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참고로 그 회사는 아직 상장 중인데 주력 업종도 바뀌고 재무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덧붙여서 필립 피셔는 이 책에서 몇 가지 팁을 제시하는데, 너무 자주 사고 팔지 마라. 작은 주가 변동에 연연하지 마라. 적은 수의 종목이라도 잘 해라.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이 예상될 때 팔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 후 주가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두 번째, 성장성이 있고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는 결국 2, 3년간의 불황이 끝나면 전 고점 대비해서 2배, 3배씩 주가가 오른 경우가 많더라. 이때 미리 내릴 거를 예상하고 미리 팔아버리면 다시 거기 진입하기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한국 상황에서 무작정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앞에서 말한 여러 조건들이 충족하는 회사여야 되겠죠. 우리나라 주식도 현재까지 한 400개 정도가 상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필립 피셔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이론으로 좋은 해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책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구체적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